무녀가 외할머니에게 전하려던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제 외할머니께서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등줄기가 오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말해두자면 당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각각 다른 침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최근 이상한 꿈을 꾼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어떤 꿈이냐 물으니 자고 있으면 어떤 존재들에게 머리카락을 밟힌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외할머니의 몸을 본뜨듯 딱 달라붙어서 걷는다고 합니다. 또 그중 몇 명이 머리 주변에 머물러 집요하게 머리카락을 밟아대는 통에 고통은 느끼지 않아도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괜찮아 어차피 다 꿈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외할머니가 평소에 피로가 쌓인 것을 염려하는 말을 했을 뿐 그 이후에는 딱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외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꿈이 아닌 것 같아. 외할아버지는 또 그 소리인가? 라고 내심 흥미는 없었던 모양이었지만 외할머니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외할머니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요전에 말했던 얘기에 그 다음이 있어. 머리카락을 밟힌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야. 사실 머리카락을 밟힌 뒤면 반드시 벽장 문이 열려. 그러고 나면 위에서 내려와. 무녀님, 무녀님이 내려오셔. 외할아버지는 이 말을 들은 순간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무녀님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꿈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꿈이 아닌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외할머니를 보고 바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노이로제라도 걸린 게 아닌가 하고 진심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외할아버지의 생각을 눈치챈 것인지 외할머니는 나 멀쩡해. 현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해 봤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벽장문이 열리면 위에서 무녀님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긴 흙발을 늘어뜨려 위아래로 격렬하게 흔든다고 합니다. 워낙에 격렬하게 흔드는 통에 조용한 방 안에는 흔들흔들하고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고 얼굴을 보려고 해도 대량의 긴 머리카락과 격렬한 움직임. 물론 어두웠던 탓도 있어 남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저 무녀님이 입는 흰색과 빨간색 카카마 차림을 하고 있어서 여자겠지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외할머니도 며칠을 같은 광경을 보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녀님이 내려오는 벽장문을 꽉 닫아놓고 그 사이에 종이 조각을 한 장 끼워 놓습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틈에 누군가가 벽장문을 여닫으면 이 종이 조각은 당연히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꿈에 대해 마을의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속는 셈 치고 가지고 있어 라는 말과 함께 받은 부적을 베갯머리에 놓아두고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 즈음 외할머니는 기분 나쁜 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역시 또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벽장 쪽을 보니 그곳에는 무녀님이 내려와 있었고 평소와 같이 머리카락을 마구 흩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과 다르게 그 순간부터 갑자기 공포를 느낀 외할머니는 손을 모아 필사적으로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무엇에게 잘못을 빈 거냐고 지적할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외할머니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외할머니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평소와 같이 아침을 맞았다고 합니다. 벽장문에 끼워둔 종이 조각은 누렇게 풍화된 것 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닫은 흔적은 없었지만 마치 한참 오래된 종이 같은 상태였던 모양으로 이쪽이 훨씬 기분 나빴어 라고 말하며 외할아버지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가장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은 부적의 효과였습니다. 부적을 베갯머리에 놓고 잤던 그때 몸 주변을 돌아다니던 말의 꿈을 꾸지 않게 되었고 다시 말하자면 분명히 그 존재가 자기 주변에서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무엇인가로 그 무언가에게 친구에게 받은 부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생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외할머니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생각해내신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매정하게 대할 수도 없었던 데다가 혹시나 보통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그날 밤 외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자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외할머니에게 완전히 같은 꿈을 꿨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외할아버지 생각으로는 아직 믿기 힘든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지 그것을 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서 부적을 준 친구에게 함께 찾아가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외할머니의 친구는 부적 가지고는 부족해. 그 발과 무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일지도 모르니까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받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슬슬 무서워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친구가 일하는 저를 찾아가서 불제를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무녀는 사람에게 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 같았고 벽장에서 튀어나온다는 건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견해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본인의 힘이 부족해서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벽장은 아는 목수에게서 제작을 부탁한 것인데 이번 현상을 이야기하고 뭔가 아는 것이 없느냐고 묻자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벽장 문 테두리 부분에 사용한 벚꽃나무가 아무래도 꽤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하게 밖에 듣지 못했지만 꽤 오래전 무녀님이 목을 매 자살한 나무를 그대로 목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담이 있는 목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몰래 사용한 것 같은데 지인이기도 해서 그쪽에서도 지나치게 사죄하는 태도여서 이 일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을 받다고 합니다. 그리고 떼어낸 벚꽃나무는 절로 가져가 불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무녀님과 발이 대체 어떤 관계였는지는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로 끝난 모양이었고 무녀님이 뭘 전하고 싶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에 걸렸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자살한 무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나 얘기가 없나 알아보기도 하고 불제를 해준 절에 방문해서 자세히 얘기를 물어보았는데 절에서 들을 수 있었던 말은 저희도 무녀분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자살은 아닌 것 같다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 자살한 무녀와 저희 절은 이 마을을 아주 옛날부터 사악하거나 이롭지 못한 것들로부터 함께 지키는 양대축이었는데 그 자살한 무녀분에 대해 이르러 어떤 악한 존재와 대립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녀와 저희 절이 함께 어떤 의식을 치루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대립했다는 악한 존재는 제대로 된 본체도 아니었다고 하고 극히 일부분의 신체만이 나쁜 영향을 주변에 주었던 것 같은데 대립했던 결과는 무녀분이 자살한 결과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 의식에 참여했던 당시 쥐지스님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크게 몸을 상하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가장 구체적인 기록은 아주 먼 옛날에 이 마을 부근의 어떤 악한 존재의 사지를 잘라서 각각 다른 장소에 봉인했다는 글 하나만 짧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기록이나 방법 등은 모두 소실된 상태라 저희도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무녀분이 자살할 때 마땅한 후계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 대대로 이어지던 무녀는 이제 완전히 명맥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